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마지막 날 연말 특집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비욘디를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연말을 맞아 정말 특별한 라이브를 준비했는데요. 권현철 교수님과 함께 심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모시고 인사 나누어 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권현철입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 영상도 정말 많이 보고 정말요? 네, 너무 감사한 분이다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교수님. 아우,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은요, 이제 특별히 그동안은 강의를 많이 진행해 주셨는데 오늘은 뭐 교수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막 여쭙고 또 심장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하고 이런 라이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한 해 또 비욘디에 많이 찾아주셨잖아요. 그쵸? 네. 벌써 한 해가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오늘 심장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기 전에, 그래도 교수님 소개도 좀 자세히 드리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얘기를 또 빼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교수님에 대해서 막 찾아보니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응급실 내 흉통센터를 네. 마련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이거를 좀 자랑을 마음껏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아주 큰 일은 아니고요. 네. 사실 좀 관심 있을 부분이 뭐냐면 요즘 이제 응급실 뺑뺑이, 네. 응급실 찾기가 힘들다. 이런 네네. 얘기가 많잖아요. 네네. 사실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병원 측에서도 상당히 좀 이제 고심이 많고 거기에 따른 이제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병원 평가 부분이 있어요. 응급실을 평가해서 환자가 와서 얼마나 빨리 입원하고 빨리 퇴원하고 이런 문제가 들어가니까 그 평가를 위해서 환자를 좀 덜 받으려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흉통센터를 2006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 네. 생각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응급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굉장히 복잡한데 흉통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 가슴이 아파서 오시는 분의 대부분 10중 8구는 별 병이 아니에요, 사실은. 경증이 많아요. 뭐 가슴 벽이 통증이라고 근육통도 있고 관절통도 있고 식도도 있고. 근데 그 일부는 뭐 거의 몇 시간 이내에 심장이 멈추고 사망할 수 있고. 그리고 보통 심근경색이 걸리면은 첫 24시간의 사망률이 한 3분의 1 정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대부분 경증인데 많은 사람을 빠른 속도로 우리가 트라이아지라 그래요. 영어는 트라이아지라 그래서 빨리 구별해서 중증 환자를 빨리 속아내서 중증 치료를 하고 나머지는 빨리 돌려보내야 되는데 우리 일반 이제 뭐 암 환자도 많고 뭐 소화불량 환자도 많은 이런 응급실에서 그게 가능할 건가 그런 고민을 좀 했고요. 그래서 따로 패스트트랙을 만들어서 네네. 빨리 선별하고 프로토콜 따라서 한 6시간 이내에 딱 끝내는 그런 프로토콜 만드는 흉통센터를 그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약간 교통 정리를 빨리 할 수 그렇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벌써 그게 20년 전인데요, 교수님. 그럼 지금은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는 좀 지금은 이루어지고 사실은 있나요? 조금 흐려지긴 했습니다. 진짜요? 좀 흐려져서 지금 네네네. 응급실이 워낙 복잡하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우리가 흉통센터를 위해서 2배를 비워놔야 되는데 그거를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 차원에서 어떤 걸 구성하고 있냐면은 워크인 센터라고 있어요. 걸어서 들어온다. 네네네. 워크인 센터. 네. 그렇게 좀 경증인데 그 안에 중증이 포함된 사람은 응급실을 이용 안 하고 조금 더 이제 가볍게 들락달락 할 수 있는 분위기의 센터를 만들어서 빨리 들어와서 빨리 처리하고 빨리 나가는 그런 식의 워킹 센터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병원이 이제 리모델링 중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안에 이제 내부를 이제 전적으로 이제 리모델링 중인데 그때 아마 워킹 센터가 한 1, 2년 이내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응급 환자를 보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로 새로운 트렌드로 가고 있다. 그걸 말씀드릴까. 그렇군요. 이게 참 뭐 구조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교수님. 그리고 또 이제 올 한 해가 벌써 저는 2025년이 됐다고 했을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죠. 벌써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사실 좀 믿기지도 않고 실감도 잘 안 나거든요. 그렇죠.
교수님은 이제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환자분들이 좀 올 한 해는 이런 거에 좀 건강 고민이 있었다 하는 것들이 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사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문제인데 네. 뭐 이 비욘디가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비욘디에서 제가 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걸 보시고 많은 환자분들이 좀 찾아오세요. 그 중에 하나가 눈에 많이 띄는 게 이제 관상동맥 스퀘어예요. 관상동맥 스퀘어 자체는 사실 큰 병이 아닙니다. 큰 병이 아닌데 근래에 환자들이 많이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스퀘어 검사 자체가 좀 보편화돼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스퀘어 자체 검사는 뭐 개발된 지 한 20년 됐지만 한 10여 년 전쯤에 이제 굉장히 고급 건강검진, 비싼 건강검진 중심으로 프리미엄 쪽으로 하다가 최근 한 5년 정도는 일반 건강검진으로 다 내려온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심장병이 있는 거를 빨리 이제 스크리닝이라 그래서 찾아낼 수는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사실 심한 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스퀘어라는 말을 듣고 환자분 심장에 동맥경화가 있어요,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이 놀라서 이제 병원에 오시니까 놀랄 필요 없고 네. 간단한 뭐 점수가 좀 높으면 검사 한번 해보고 그냥 고지혈증 약만 드시고 괜찮다라는 얘기를 비욘디에서 했어요. 네. 했더니만 그 참 여파가 큰지 관상동맥 스퀘어 때문에 외래를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 일반 병원을 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제 영상을 보고 혼자 생각해보고 점수가 뭐 300점 이상이거나 뭐 1000점 이렇게 되면은 특히 이제 운동할 때 가슴 아프고 그러면은 병원을 가시고 나머지는 집 근처에 있는 개인 의원 가셔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또 슬라이드 잠깐 사진 준비해 주셔서 잠깐 보여드릴까요? 300점이라고 아까 짚어주셨는데 예, 그렇죠. 그거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심장이에요. 심장을 수평으로 딱 잘라놓은 건데 이게 하얀 게 스퀘어거든요. 하얀 게 스퀘어인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하얀 게. 네. 여기는 점점점 있고요. 여기 100점, 한 50점 정도 되고 좀 올라가면 하얀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혈관 따라서 하얀 게 이제 보이는데 여기 스퀘어입니다. 칼슘. 우리가 말하는 칼슘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게 점수에 따라서 이 점수가 높다는 거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의 운명들이 심장 사건 그러면 이제 사망이나 심근경색이나 뭐 중풍 같은 그런 사건들이 쭉 올라가기 때문에 그 300점 이상에서는 스타틴을 쓰자 또는 이제 좀 더 검사를 해보자. 그러니까 이 아래 점수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어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인가 봐요. 그 중에 일부는 내가 뭐 당뇨가 있다든가 뭐 굉장히 가슴 통증이 있다든가 그런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은 검사가 필요하고 그 이하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너무 막 깜짝 놀라셔서 큰 병원에 막 달려가야지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민님께서도 좀 더 중증인 분들이 큰 병원에 가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맞습니다.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한 해 동안 교수님께서 뭐 워낙 많은 또 영상에 또 강의를 진행해 주셨는데 또 그 2년 전에 그 변이염 벽심증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잖아요. 또 이거 보시고 외래 오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많죠. 그렇죠? 사실 이 부분은 변이염심증은 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잘못 진단된 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환자가 많고 서양 쪽에 적어요. 그러니까 연구나 가이드라인이나 이렇게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의사분들도 이제 체계적인 교육을 잘 못 받다 보니까 오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변이염심증 아닌데 뭐 변이염심증으로 진단받는 사람도 있고 거꾸로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실 변이염심증은 저는 이제 중증 심장 전문이거든요. 입장에서 너무 좀 경증이긴 한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오시거든요. 도대체 가슴은 아픈데 뭐 병원 가도 뭐 치료해도 효과가 없다. 또는 뭐 옛날에 진단받았는데 지금도 뭐가 뭔지 모르겠다. 7년간 진단받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사실은 변형협심증 아닙니다. 이렇게 결론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7년이면 길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에는 이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의사보다 환자들이 영상 보고 오신 환자분들이 더 잘 맞춰요. 이게 확률이 진짜의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원칙은 간단하거든요. 새벽에만 통증이 있다, 술 마시고 깰 때 통증이 있다, 추울 때 다하다. 이 세 가지 간단한 원칙으로 하면 거의 한 70% 이상은 변형협심증이고 그걸 이제 정확한 검사가 있어요. 경련 검사하면은 100% 진단 나거든요. 요 간단한 제가 한 20초 만에 설명할 수 있는 이 원칙이 잘 안 지켜져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뭐 저에게도 상당히 보람 있는 부분이고 환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게 진단이 안 돼서 참 간단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맞아요.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이 영상을 보고 좀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좀 뿌듯하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한테 꼭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저희 병원의 다른 교수분들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요, 교수님 또 많은 분들이 또 질문 주셔서 잠깐만 인사 나눠보고 가겠습니다. 또 오너님, 또 오영도님, 건강긍정상쾌님, 주말의 휴식님, 김민님, 이승현님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질문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 또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여러 가지 영상을 올리셨는데 조금 아쉬웠다 이런 부분도 아쉬웠다. 솔직하게 한번 예. 이야기를 저는 사실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중증 진료하는 의사고 그다음에 관상면 시술, 이것도 중증 시술 많이 하는 의사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학회 같은 데서 강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외국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환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이 감이 좀 없어요. 제가 이제 또 전문 방송인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딱 준비를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또 감사하게도 조회수가 높은 것도 있긴 해요. 뭐 커피 같은 거 커피 굉장히 엄청 많이 보셨잖아요.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네네네. 그 반면에 술에 대해서 네. 3부작으로 네. 열심히 준비했는데 별로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 술에 대해서 일반적인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논문하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놓은 건데 근데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 유튜브의 그 알고리즘의 세계를 알고리즘. 참 아는 분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너무 글쎄 어려운 것 말이야. 같습니다. 알고리즘을 챗GPT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참. 그러니까 저희도 알면은 이걸 돌파할 텐데. 글쎄 말이에요. 그리고 또 혹시 그 술에 대한 3부작 영상도 좀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이거 내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는데 이것도 좀 아쉬웠다는 거 하나 더 좀 짚어주시면 어떤 거 있을까요? 다른 거는 다른 건 많습니다. 네. 예, 요 바로 며칠 전에 한 이제 미세혈관 협심증. 네네네. 이것도 그는 뭐냐면은 이제 가슴 통증을 두 개로 나누거든요. 네. 운동식 가슴 통증. 그다음에 가만히 있을 때 가슴 통증, 안정식 가슴 통증. 안정식 가슴 통증인데 진단이 안 나서 알쏭달쏭하고 잘못 진단되는 거 많은 거 변형협심증. 운동식 가슴 통증인데 막 다른 병원에서 혼란스럽고 진단 잘못 나고 하는 게 미세혈관 협심증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좀 어려운, 변형협심증보다 좀 더 어려운 부분이라서 많이 안 보시지 않을까. 바로 지금 월요일이었죠. 예, 이틀 전이죠. 예, 그것도 월요일에. 많은 분들이 좀 더 한번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무슨 내용을 듣고 싶은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댓글로 열심히 남겨주시거나. 예, 네. 비욘디에서 잘 정리해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몇 시간 뒤면 이제 26년인데, 이거는 좀 처음 받아보는 질문이실 것 같아요. 네. 건강 트렌드 이런 질문 건강 받아보셨어요, 트렌드? 교수님? 건강 트렌드. 네, 좀 약간 예측을 네.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지금 뭐 요즘에 뭐 아, 관심 있는 분야도 있을 것 네. 같고 내년에는 좀 이런 거 많은 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혹시 있을지. 사실 환자분들이 관심사하고 네. 저희 의사들의 관심사가 좀 다를 수 있어요. 네네.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관심사라는 새로운 디바이스나 새로운 약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고 새로 치료 못하는 것들을 치료하고 네. 그중 일부가 옛날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었죠. 관상동맥 쇠석술
이 석회 때문에 굉장히 안 늘어나는 혈관을 이 충격포로 부숴가지고 치료하는 것도 있고, 뭐 제가 여기 비욘드에서 이 소개는 안 했지만 임펠러라고 이 심장이 멈추면은 이 심장을 멈춘 상태에서도 살아있게 하면서 시술을 하고 살리는 그런 임펠러라는 펌프 기술이 새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 병원에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했는데, 그런 게 관심이 있긴 하지만 그게 뭐 환자분들의 관심이겠어요? 거꾸로 네. 환자분들이 이제 건강 트렌드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짚어주시는 게 건강이 무슨 트렌드가 있겠어요? 사람은 없죠. 똑같은데. 사람이 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오히려 트렌드를 따라가지고 치료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문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수십 년 전에는 기억하는 사람 잘 없으시겠지만 천지산도 있었고 상황버섯도 있었고 네. 뭐 그런 게 있다가 뭐 최근에 이제 비타민도 많다가 뭐 오메가3 한때 유명했다가 크릴 오일 한 4, 5년 전에 막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거나 뭐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또 다시 또 약간 사그라들었어요. 그렇죠. 네. 요즘 트렌드는 뭔가요? 요즘에는 이런 거 인기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그냥 뭐 건강기능식품에서 찾아보자면 약간 뭐 케일, 그러니까 음식을 약간 이렇게 섭취하기 편리하게 뭐 올리브유를 뭐 이렇게 포로 이런 게 좀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트렌드가 의사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것도 좀 연구가 다 있거든요. 연구를 찾아보면은 아주 그렇게 효과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결론이고, 글쎄 평소에 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건강식품은 제가 환자분들이 이거 먹어도 되나요 물어보면은 드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건강식품은 우리나라에서 다 허가하는 거거든요. 허가의 주안점은 효과가 아니에요. 부작용이에요. 안전성은 보장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식들이 선물하면은 무조건 드셔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돈 주고 사 먹을 때는 사실 신중히 하시라는 그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일단 트렌드는 저희 의사들이 좀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약이라든지 뭐 시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뭐 약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 같은 경우에는 막 주사제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새롭게 뭐 좀 이렇게 나올 만한 그런 것도 있을까요? 약은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정도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지금 인클리시란이라고 주사제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 이게 무료 RNA 제제예요. RNA 제제는 굉장히 희귀병 이외에는 개발된 게 없어요. 개발된 게 없는데, RNA로 제일 먼저 우리 그 생활에 찾아온 게 옛날에 코로나 백신. 코로나 백신이 RNA 백신이거든요. 거기 원래 RNA는 유전자 계열이니까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허가가 돼서 RNA가 처음으로 찾아왔고요. 이 인클리시란이라는 이 약도 콜레스테롤 낮추는 RNA 제제예요. 그래서 훨씬 시간이 길게 적응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 맞으면 돼요. 와, 근데 매일 약 드시다가 뭐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6개월에 한 번이면 주사를 딱 맞으면은 6개월 동안 이제 굉장히 막 약보다 더 효과가 좋은데 비쌉니다. 비싸고 아직 보험 안 되고. 그래서 새로 나와서 상당히 각광은 받는데 아직은 우리 피부에 느낄 상황이 되려면은 몇 년 이상 지나야 되지 않을까. 급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사실은 뭐 여러 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 비만약, 뭐 이제 상품명 얘기해도 되나요? 뭐 유튜브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삭센다, 그다음 위고비, 최근은 마운자로 가면서 세기가 점점 세지고요. 이게 비만에 의한 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당연히 심장병도 비만에 의한 병이기 때문에 좋고, 사실 이 약들은 처음에는 당뇨약으로 개발됐어요. 그래서 당뇨에서 사람의 이 뭐 생명이나 뭐 심근경색이나 그런 걸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됐었는데, 그 뒤에 당뇨가 아닌 환자 중에서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을, 당뇨가 아니고 심혈관 질환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대상으로 딱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건을 한 매년 한 20% 정도 낮춰주는 20%요? 효과가 있어요. 와. 효과가 있어서 그 이후로 이 심혈관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슬라이드 이게, 사진 잠깐 준비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예,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GLP-1 애고니스트란 거죠. 삭선더 비고비 젯바운드 이게 GLP-1이라는 게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위장 활동을 줄이고 포만감은 머리에서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 촉진하니까 환자분이 느끼기에는 약간 밥을 봤는데 먹고 싶지 않다. 식욕이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렇게 먹었는데 느끼시는. 소화가 잘 안 되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이제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약들이 뭐 작게는 4kg, 많게는 10kg까지 떨어지는데 이게 셀렉트 연구라고 심혈관 질환이 있고 BMI 27이면은 조금 통통한 쪽입니다. 통통한 환자면서 당뇨가 없는 환자 무려 17,000명 봤더니만 이런 심각한 사건들을 20% 감소시켰다 그래서 우리 영역에서도 이제 많이 사용된 약인데 다른 과에서도 많이 쓰죠. 연말 특집을 제가 3번째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는데요. 첫 그래요? 번째는 이제 가정의학과 교수님과 검진의 주제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염증성 장질환 모시는 소화기내과 교수님이랑 했는데 두 분 다 위고비를 딱 뽑아주시더라고요. 소화기 질환에도 위고비가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또 그래요? 똑같이 위고비가 나와서 이게 앞으로 어쩌면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넓게 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교수님. 어때요? 그러면 단점을 좀 얘기해서 네, 말씀드릴게요. 단점을 그럼 이제 또 한번 반전을 또 주시면 단점은 네. 밥맛이 없어요. 사람 사는 게 이제 먹는 게 재미잖아요. 아, 그럼요. 제 사위가 이걸 맞아요. 약간 통통한 쪽인데 이 사위 미안하네. 통통한 쪽인데 네. 살면서 맨날 이제 밥을 보면은 맛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처음으로 이거 별로 안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와. 그 좋은 면이긴 한데 뭐랄까 사는 재미가 좀 적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일부는 우울증이 좀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물론 이제 증명은 안 됐어요. 네. 객관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사는 재미가 없다는 좀 생각이 있고 두 번째는 리바운드가 많이 생겨요. 뭐냐면은 끊으면은 바로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환자한테 얘기하기로는 정말 살이 안 빠진다 그러면 이걸로 한번 빼놓고 그다음에 양을 좀 줄여가면서 이 오히려 운동과 이 식생활 습관으로 그걸 유지하는 쪽으로 그러려면 이제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섞어서 하지 이 하나는 굉장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만 이제 집중을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요새 더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살도 빠져야 되지만 특히 복부 비만이 빠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근육이에요. 근육이 생겨야 돼요. 네네. 근데 이거는 기름도 빠지지만 근육도 빠집니다. 왜냐하면 칼로리가 빠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여기만 의존하지 말고 적당한 근육으로 이 단백질도 잘 먹고 근육도 키워가면서 근육의 양과 이 지방의 양의 밸런스를 잘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같이 해야 됩니다. 네, 사실 저 주위에도 엄청 많아요, 교수님. 많아요? 위고비 뭐 마흔자로 또 맞고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은데 결국에는 좀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노력이 들어가야 점을 됩니다. 반드시 좀 기억을 해달라는 당부를 좀 주셨습니다. 말씀 나누는 가운데 질문을 많이 주셔서 질문 조금 받아보고 내용 이어가 볼까 봐요, 교수님. 건강긍정 상쾌님께서요, 40대 여성분이시고 검진에서 심전도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당장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했는데 막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니까 좀 불안한가 봐요. 혹시 만약에 좀 병원을 갈 필요가 있을지? 저 심전도 이상으로 많이 오세요. 많이 오시는데 확률적으로 얘기하면은 오신 분의 한 20명 중에 19명은 별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별일이 없어요. 그리고 심전도는 그리 정확한 검사는 아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병이 있을 때 이상이 나오는데 거꾸로 이상이 없는데도 이상이 있다고 얘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건강검진의 특징이거든요. 건강검진의 목적은 뭐냐면은 이 병이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병이 아니더라. 이건 오케이예요. 근데 있는데 발견 못하고 지나가서 병을 키우는 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스크리닝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무조건 이상이 있다고 이 보고를 하게 리포트를 하게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이상이라는 것 중에 뭐 암이다 뭐 이거 외에는 대부분은 검사해 보면 괜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물론 뭐 부정맥 심근경색 얘기했지만 저거는 심전도 이상이 종류에 따라 다르죠. 종류에 따라 다른데 뭐 심근경색 같다 그러면 와서 심장 초음파 하나만 딱 해보면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는 해보셔야 되는데 불안할 필요는 없고 대부분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안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오너님 질문은 혹시 어려운 질문 한번 볼까요? 네. 그 적혈구 증가증이라는 게 많지 않은데 네. 저분이 계속 같은 분 아닌가요? 이 질문이 꽤 많이 올라가요. 아 정말요? 네? 또 한번 볼까요? 네. 이 진성혈구 증가증은 이제 RBC 우리 적혈구가 네. 굉장히 정상에 비해서 뭐 굉장히 높아지는 보통 한 30% 이상 뭐 그렇게 높아지는 병인데 혈액이 좀 뻑뻑해지거든요. 뻑뻑해지니까 뭐 아니 알갱이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혈전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낮은데 사열을 강행하는 건 맞는가요? 그건 아닐 것 같긴 해요. 근데 저거 되게 어려운 얘기를 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헤마토크리스는 높네요. 헤마토크리스 바로 HCT라는 게 이 RBC의 적혈구의 양이거든요. 그게 좀 많아요. 보통 한 40, 45 정도 되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사실은 밑에 뭐 MCB, MCM 뭐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사열을 안 하진 않고요. 솔직히는 제 전문 분야는 아니에요. 네, 요건 그래서 아마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아마 네. 진료 보시는 선생님께 자세히 여쭤보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엔 휴식님께서요. 운동을 할 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잠깐이고 금방 괜찮아지기는 하는데 이거 조금 뭐 위험한 건지 운동을 네. 계속해도 되는지요? 그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쿵 한다는 거는 사실 맥박이 하나 건너뛰는 거예요. 우리가 맥박이 이렇게 뛰다가 건너뛰면은 두 개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쾅 하거든요. 이렇게 건너뛰고 그 다음이 세게 뛰는 건데 뭐 영어로는 스킵드 비트라고 비트가 하나 스킵됐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종류가 한 두 종류 정도 있어요. 뭐 종류가 있지만 하여튼 이거는 정상적으로도 한 하루에 수십 회, 수백 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한 수천 번까지는 뭐 괜찮다고 보고요. 진짜 치료하는 거는 하루 10,000번. 우리가 하루에 맥박수가 10만 회 정도 되거든요. 네. 그중에 10% 이상이 되면은 이게 심장 기능도 좀 나쁘게 할 수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하고 이 수백 회만 돼도 이 많이 느끼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많이 느끼는 게 문제예요. 아, 그러면은 같은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못 느끼시는 분들 대부분은 못 느껴요. 분들의 좀 차이가 있겠네요. 대부분은 못 느껴요. 근데 이제 예민해지거나 네. 내가 컨디션이 안 좋구나 내가 심장이 이상이 아닌가 할 때 잘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느끼더라도 뭐 24시간 심전도 해가지고 하루에 뭐 한 몇천 회 이하면은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좋아지시는 경우가 많고 오래되면 또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도 불편하면은 약을 쓰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약을 쓰면은 사실 조금 더 몸에는 좀 나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닙니다. 네. 다만 저런 분 중에서 쿵 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뛰는 게 있어요.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하는 거. 이거는 한 10초 이상 가면은 그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건 위험신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질문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시나요? 질문은 긴 거 위주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거를 선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 먼저 주신 분들은 네. 먼저 전달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이렇게 질문이 많은데 네. 선별 딱딱딱 하시길래 좀 놀라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량님 그러면 좀 길게 주셔서 한번 전달드려봐도 될까요? 흉통 5년 전에 부정맥이라고 해서 약을 좀 드시고 계신가 봐요. 작년에 갑자기 흉통이 너무 아파서 CT를 찍어보니까 이상은 없고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약을 드셨는데도 흉통이 심해서 또
교수님 강의를 네. 보셨나 봐요. 네. 근데 운동을 했더니 이거는 질문이 아니라 감사드린다. 감사합니다. 와, 근데 2주 만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네. 이게 지금 뭐 검사는 다 하셨거든요. 부정맥이라고 부정맥 약은 드시고 있고 CT 찍어보니까 이상은 없고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감별에 대한 영역인데 우리가 간단하게는 역류성 식도염은 가운데로 와요. 식도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가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뭐 왼쪽이 아픈데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확률의 게임이에요. 그냥 협심증 아니니까 역류성 식도염이겠지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역류성 식도염은 가운데고 물 마시면 좀 좋아져요. 근데 늑연걸염은 가운데서 조금 왼쪽, 조금 오른쪽이에요.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늑연걸염 일정이라 해서 운동하고 스트레칭 이렇게 하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도 길게 댓글을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예량님. 그리고 생각 많은 밤님께서요, 야간에 심장이 빨리 뛰면서 잠에서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에는 멀쩡한데 밤에만 이러니까 불안하시다고요. 사실 이런 대답을 하면서 좀 어려운 게 이제 네. 진료를 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빨리 뛰는 게 밤에 부정맥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에 이제 술을 드시고 자고 술이 깰 때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진방세동도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불안증. 불안증인 분들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깨면 더 불안해요. 공황장애도 밤에 잘 오고요. 또 변형 협심증도 있다가 없어지면서 부정맥이 오기 때문에 이거는 다양합니다. 병원 가보셔야 되고 요거는 딱 경험 많은 의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찾기가 좀 어려운 좀 네, 복잡한 다양한 상황이라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요것도 심장 질환인가요? 넌스테미는 심근경색이죠. 네. 심근경색 후 약을 아바스가 뭐죠? 혹시 이리프님께서는 정확히 약을 좀 풀 네임을 적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글쎄, 예. 주간 졸음이 너무 심하다고 하십니다. 아바스? 저희가 이게 약 이름이 네. 우리가 성분명은 잘 아는데 네. 상품명이 많아요. 상품명은 네. 수백 종류거든요. 약 하나에. 아바스? 그러면 제가 한번 아바스가 뭘까요? 약은 아닌 것 같은데? 검색에는 안 나오네요. 네, 검색해도 안 나와서 혹시 요거는 조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베타 차단제가 당뇨를 유발할 수도 있는지 이런 질문도 베타 주셨는데요. 차단제 중에 일부가 생기는 걸로 돼 있어요. 일부가 네. 생기는 건데 최근 사용하는 베타 차단제는 저게 좀 없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종류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베타 차단제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의사 선생님께 문의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질문이 조금 더 있기는 한데 내용 조금 더 이어가 보고 질문 전달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이제 좀 트렌드 이야기도 어렵지만 해보고 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약 이야기 그리고 뭐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약 이야기도 들려주셨는데 트렌드 얘기하는 게 생각나는 하나 있어요. 뭐 떠오르셨어요? 네. 요새 혈당 스파이크가 유행 아닌가요? 그 단어 자체가 되게 유행이죠. 혈당 스파이크도 있고 거기에 노화도 관계 있고 당뇨도 관계 있고 사실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정설은 아니에요. 맞는 점이 있는데 정설이 아니에요. 혈당 스파이크는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뭐 설탕이나 단 거를 딱 먹으면은 혈당이 갑자기 툭 오르는 증세거든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CGM이라고 컨티뉴어스 글루코스 모니터링이라고 기계를 딱 붙이면은 붙이고 모니터를 하고 뭘 먹고 나서 핸드폰 딱 갖다 대면은 당치가 딱 나와요. 네네. 저도 한번 해봤어요. 네. 저는 당뇨는 아닌데 한번 시험적으로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상당히. 그래서 뭘 먹으면 혈당이 딱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정상적으로는 한 170 이하로만 올라가야 돼요. 근데 가끔 이제 그 이상 올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올라가는 경우에 내가 설탕을 먹어서 그렇구나. 탄수화물을 갖다 단 거를 먹어서 그렇구나. 단 게 나쁘구나. 이렇게 이어져서
일반 사람 보고 설탕은 나쁘다, 단계 나쁘다 이런 스토리, 이게 상식처럼 돼 있잖아요. 네. 설탕은 나쁘다, 백설탕이 더 나쁘고 단 음식 나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제가 당뇨 의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단 거 많이 먹으면은 당뇨 되나요? 그럴 리가 있어요. 이게 답이에요.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은 당뇨가 되기 전 당뇨 전 단계가 있어요. 네. 대개는 뭐 유전적인 문제나 아니면 자기 비만이든가 그런 사람은 단 거를 먹으면 혈당이 튀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생겨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사람은 당뇨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주의해야 돼요. 그렇지만 일반 사람이 단 거를 먹는다고 당뇨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당뇨가 나쁜 거는 요 정도예요. 단 거를 먹으면은 칼로리를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고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당뇨가 될 수 있다. 이런 정도 의미예요. 이거 너무 상식처럼 알려져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잘못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교수님. 그 사실 하여튼 그 당뇨 보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은 실제로 네. 학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혈당 스파이크 주의하라 그런 건 없고 혈당 스파이크가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돼요. 그렇군요.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막 단 거 먹어도 막 이거 이제 먹으면 스파이크 오겠다 이렇게 말하고 먹는데. PD님은 안 오실 것 같은데. 딱 봐서. 좀 위험이 있는 분들만. 그래서 우리 교수들 방에 가보면은 사탕도 많고요. 우리 지금 방에 라면도 많고요. 콜라도 많고 많이 먹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자기가 혈당이 높아지면은 그건 주의해야죠. 살만 안 찌면 돼요. 제가 환자분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운동하시고 몸무게 관리하시고 살만 안 찌면은 단 거 먹어도 괜찮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군요. 다음 질문으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게 이거였는데 이제 새해 또 건강관리 다짐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 몇 가지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까 뭐 몸무게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딱 세 가지예요. 네, 세 가지. 일단 약 잘 드시고. 왜냐하면 다 환자분이잖아요. 요새 약이 굉장히 발전이 많이 돼서 약 효과가 약하고 아닌 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조정한다 그러면 뭐 스타틴 하나 먹는 거하고 몸무게 한 20kg 빼는 거하고 비슷할 정도로 뭐 환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난 그냥 몸무게 조절하고 운동해서 조절할래요. 그럼 그러면 한 20kg 빼시고요. 그 평생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운동이죠. 그렇죠? 운동은 다 하시는 행위예요. 뭐 10분간 이상 숨차게 걷기. 숨이 안 차면 안 됩니다. 제일 나쁜 거는 만보 걷기예요. 숨 안 차게 만보 걸으면은 심장에는 별론데 무릎이 나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물론 뭐 만보를 평소에 걸으시는 분은 괜찮은데 보통 만보는 좀 무리되는 거기 때문에 뭐 6, 7천 보 권하기도 하는데 포인트는 숨이 좀 차는 거를 10분 이상 해야 심혈관계에 좋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가 몸무게예요. 몸무게예요. 몸무게가 많다고 생각되면은 줄이는 게 좋지만 웬만하면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다이어트보다는 이 몸무게 비만의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네네. 연세 드신 분, 중환자실에 계신 분, 뭐 중병이 있는 사람들은 또 암이 걸리신 분들은 몸무게가 낮은 사람의 사망률이 더 높아요. 이게 비만의 역설이라고 한 십몇 년 전부터 뭐 언론에서도 다르고 논문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건강검진 데이터 보면은 몸무게가 높으면은 사망률이 높은데 쭉 낮았다가 너무 낮으면은 사망률이 높아지는데 이 구간이 BMI 한 29, 30 정도니까 상당히 퉁퉁할 때까지예요. 그래서 그 몸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육량을 늘려서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좋고 운동이 중요합니다. 몸무게 자체보다. 그래서 근육을 잘 유지하고 그 몸무게가 너무 안 빠지게 그냥 근육을 잘 유지하는 걸 말씀드리고 운동, 약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뭐가 빠졌겠어요? 식이요법이 빠졌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먹는 거. 네. 식이요법이 많이 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뇨는 중요해요.
당뇨병이 있거나 당뇨병이 될 사람들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뭐를 먹는가는 사실 몸무게만 잘 유지되면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죠? 우리 뭐 소위 말하는 제도권 의료 안에서는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뭐 기껏해야 그리고 가이드라인에는 채소 많이 드시는 게 좋죠. 예, 생선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뭐 올리브 오일, 식용유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정도예요, 그냥. 그렇군요. 그걸로 뭐 병을 치료한다든가 뭐 어마어마하게 좋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10분 투자해서 땀나게 약간 운동하는 거 그게 그렇죠. 훨씬 이롭다. 그렇죠. 그렇게 또 말씀 주셨습니다. 또 댓글 주셨네요. 새해 목표 건강 몸무게 유지하기. 근데 우리가 하도 뭐 비만이 많다, 다이어트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너무 많이 들으시니까 이제 좀 중년 분들도 다이어트 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근육을 잘 키우는 게 중요하다. 다이어트의 대부분은 외모 아닌가요? 외모? 그쵸, 좀 예쁘게 보이려고. 외모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관심 분야가 아니라서. 근데 네.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뭐 확 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라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교수님은 혹시 따로 운동하기 위해서 운동하죠. 어떤 운동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헬스에 제일 좋은 운동은 헬스죠. 근력 운동을. 그러니까 오늘도 뭐 그러니까 10분 이상 걷기 하고 뭐 근력 운동도 하고 예, 스트레칭을 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이 연세 드신 분들, 젊은 사람들 말고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사방이 다 아프잖아요. 그래서 사방이 다 아픈 게 뭐 가슴도 통증도 근육통, 뭐 관절통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몸 유연도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몸을 가뿐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느낌이 들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근육 운동을 좀 금기시했거든요. 무거운 거 들면 혈압 올라간다, 심장이 나빠진다. 전혀 아닌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 근육 운동을 하시는 걸 권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걸 권하고 다만 좀 주의할 거는 하다가 부상을 많이 당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하다가 이제 뭐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 실명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 후배인데 그 서울대의 정성근 생이라고 재활에 네. 아주 유명한 네네네. 그자도 허리 다쳤잖아요. 진짜요? 네, 그 학생 때부터 뭐 무거운 거 막 들고 난리치던 미안해요. 네. 그래서 무리한 운동은 부상을 초래합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 힘의 60% 정도 힘으로 해라. 60%.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연구도 있어요. 엄청 세게 운동한 거하고 네. 적당히 운동한 거하고 실제로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같거나 중간 정도 하는 게 좋다. 그 부상에 대한 논문도 많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안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렇군요. 무리하지 않지만 좀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또 명심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가요, 교수님. 교수님 그냥 질문 몇 개 드리지도 않았는데 지금 벌써 몇 분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의 주제가 사실 심장 건강이고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심장 질환 이거를 약간 좀 소주제로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요 질문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검사가 뭐 혈액 검사라든지 심전도 검사 뭐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뭐 환자분들이 조금 더 유의해야 할 거, 뭐 어떤 검사가 중요하다라든지 아니면 뭐 증상이라든지 좀 중요한 거 한 가지 정도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전에 심전도도 말씀드렸지만 네. 건강검진에서 하는 혈액 검사로 심장병을 알아내기는 매우 힘듭니다. 매우 힘들고 건강검진에서 하는 검사 수준으로 정말 심장병이 있다는 걸 알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각광받는 게 스퀘어 지수. 그래도 이 스퀘어 지수가 완전 정상이면 완전히 없으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낮다 정도 얘기하는 정도만 있지 거기서 하는 뭐 심전도나 심장 초음파나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진단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증세 네. 가슴이 아프다. 두 번째는 이게 운동할 때 가슴 통증이 증가한다. 또는 옛날보다 운동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 조금이 아니고요. 나이 들면 좀 떨어지잖아요. 네. 뭐 50% 이하 이렇게 떨어지면은 심장병 가능성이 있다로 생각하고 이제 검사를 거기에 맞는 검사를 권하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
심장병이 있는지를 알아보기가 그건 좀 어렵고요. 위험인자는 알 수가 있어요. 위험인자 대부분은 이제 콜레스테롤, 또 당뇨 그런 걸 알아보기 때문에 건진에서 제일 유의하게 볼 거는 혈당치하고 LDL 콜레스테롤 네.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사실 본인의 증상이 어떻게 좀 변하는지 이런 걸 잘 기억하는 그럼요. 게 훨씬 진료를 볼 때는 다시 돌아가서 운동을 평소에 하시면은 네. 운동을 하다가 가슴이 아프다, 숨이 차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건강검진에 의존해서 심장병이 있다를 아는 것보다 한 100배는 중요해요. 와. 그럼요, 교수님. 딱 진료 보실 때 좀 환자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해오거나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좀 진단을 할 때 도움이 된다. 뭐 메모를 해가면 좀 도움이 될까요? 메모하면 도움이 되죠.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오시면은 좋긴 합니다. 사실은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환자분들의 말씀을 저희가 다 들어주면 좋아요. 환자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의학적 판단에 도움이 안 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환자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이렇게 가슴이 아파서 왔는데 이게 뻐근하고 쓰릿한 듯 하면서 찌르는 듯한데 뭐 누가 꽉 누르는 듯하다. 요 느낌 종류 있죠. 네. 이거 안 중요해요. 그래요? 네, 그 구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이야기하시면은 저희가 막 이렇게 막 빨리 딴 거 물어보고 막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얘기하면은 환자분들이 야, 이 의사 참 성의 없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주관적이잖아요. 네. 내가 답답하다면 답답하고 내가 날카롭다면 날카롭고 이게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환자마다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 그래서 위치가 제일 중요해요. 어디가 아프냐, 어디가 어느 범위로 아프냐, 그다음에 운동할 때 심해지느냐. 그래서 이거를 환자분이 다 아실 수는 없죠. 그래서 적어 오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슉 보고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인 거 이렇게 몇 개 질문하고 적어 오시는 게 중요하고 질문 많이 하시는 거 괜찮아요. 물론 이제 의사분들 질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시간이 쫓겨서 질문은 저희가 환자분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궁금하시면 물어보셔야죠. 그건 환자분의 권리예요. 그런데 이제 막 그러니까 체계적이지 않게 막 가다가 오시고 뭐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하니까 미리 쫙 적어 오시면은 서로 이제 시간도 세이브하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막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제 진료를 보러 갔는데 그렇죠. 오히려 막 긴장하고 하시면 더 막 하고 싶은 말씀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예. 그 메모를 좀 잘 네. 활용하시고 어디가 그러시면 아픈지가 좋습니다. 되게 중요하니까. 환자분들도 오래 기다리셔서 오신 거를 저희가 잘 압니다. 네. 잘 아는데 이제 다음 환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어쩔 수 없는 또 서로 준비를 잘 하시면은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재밌다고 또 이렇게 말씀 주신 분도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혼자 할 드립니다. 때보다 더 재밌다는 건 섭섭합니다. 그리고 또 댓글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은 이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또 새해를 맞아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거는 빨리 가세요, 뛰어가세요 하는 신호 몇 가지만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심장 통증 저희가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건 심근경색이거든요. 네. 심장이 멈출 수 있으니까 이 증세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그 환자분 오셨으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다시 한번 해보죠. 뭐 알아들으실 때까지 이해하실 때까지 얘기해야 되죠. 일단 심장은 속에 있는데 심장은 약간 왼쪽에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딱 왼쪽이 아픈 건 아니에요. 심장의 감각은 자율신경계의 감각이거든요.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요. 보통은 진짜 넓어요. 넓게 손바닥 크기 이상의 넓게 가운데 또는 약간 왼쪽 오른쪽으로 잘 안 갑니다. 등 뒤로 안 갑니다. 등 뒤를 아픈 걸 또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등 뒤 안 가고 앞에 가고 넓고 가운데 또는 약간 왼쪽. 그런데 가끔 이상한 분들이 100명에 한두 명 정도는 오른쪽이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걱정되죠. 또 나이 드신 분들, 뭐 여자분들, 당뇨 환자들은 이 아래쪽에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다음에 증세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중요한 거는 가슴이 아프다. 아프다. 그럼 운동을 해보세요. 100m를 빨리 숨차게 걸어보시든지 계단 3, 4층을 올라가 보시면은 심장이면 심해집니다. 물론 이걸로 100%다 감별하지 못하는데 적어도 그게 괜찮다면은 위험하진 않아요. 내가 아프다. 숨차게 뛰어봤는데 뭐 별로 괜찮다.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불안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거는 안심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가운데와 왼쪽이 답답한데 움직이니까 더 막 숨차고 힘들다. 그런데 이 통증이 10분 이상 갔다. 이건 심근경색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 응급실로 오셔야 돼요. 네. 요거는 응급실로 오셔야 돼. 이거를 꾹 참고 다음날 오시면 안 됩니다. 네, 요거는 참으면 안 빨리 되는 오셔야 증상 됩니다. 예. 짚어주셨습니다. 네. 혼자 나오셨을 때도 재밌었다고 김민님이 다시 댓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또 자주 나와주세요. 최고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네. 사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또 비온 뒤에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또 내년에도 앞으로도 네. 쭉 시간 되실 때 또 네. 나와주셔서 많은 또 강의 해주시면 사실은 제가 한 감사합니다. 몇 달 좀 쉴까 합니다. 좀 조금만 그러면 조금만 좀 대충 쉬었다가 네. 제가 이제 어떤 방송을 원하는지 네. 그다음에 제 내용도 조금 보충을 하고 공부도 좀 해가지고 준비가 되면은 다시 여러분들 좀 뵐까 합니다. 네, 그때까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중전하셔서 다시 한번 비욘드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